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AI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증가를 했죠? AI죠, AI. 챗GPT 나오면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이 했는데 이 전력 수요가 급증이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확충이 시급하죠. 전기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일정해요. 그럼 전력 설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전선이다. 전선인데 전선은 뭘로 만드냐? 구리로 만들잖아요.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금으로 만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에너지 효율은 더 좋겠지만 금값은 비싸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체재로. 금에 대한 대체재로 구리를 사용하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떠한 투자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현재 전력 공급망 상황. 이때 AI발 전선주가 올라갔을 때 여름을 앞두고 있었어요. 4월, 5월, 6월 초여름 부근이었거든요. 이때쯤이었는데 우리 한여름이 7월, 8월 무더위잖아요. 7월, 8월 무더위를 앞두고 블랙아웃 현상. 정전, 전력이 모자라면 공급이 모자라니까 전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될 수 있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력 설비가 확충이 되면서 전선 수요가 늘어났어요. 전선 수요가 늘어났고 이때 구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국제 구리 가격의 변동을 또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추세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구리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슈가 어떻게 될까? 이 기본적 분석을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밖에 구리의 용도, 구리가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구리와 관련된 부분, 군사 무기, 특히 포탄을 제조하는 이런 기업에서 구리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변동 추이를 보고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차트적으로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주식에 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혹은 구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읽은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이에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가격 전망치를 초과해서 상승을 했던 시점이 바로 올해 2월이었어요. 올해 2월. 여기서 수상한데? 수상하네? 의문점의 부호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구산업 주가는 내려왔죠. 이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는 요 위치였어요.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죠. 이탈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양봉 나왔고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나왔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 중시가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돌파 나온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격적인 시장의 심리에 대한 이 차트는 저는 심리라고 봐요. 이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다. 주가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을 차트적으로 나타낸 것뿐이다. 시장의 심리,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부분을 심리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읽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이구산업이라는 이제 구리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났네. 수상한데? 그런데 구리 가격은 이 이유가 매출 상승 원인이 매출 상승에 대한 원인이
구리 가격이래요. 구리 가격이래요. 그러면 국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네. 이러면은 실적도 더 좋아지겠구나. 실적이 더 좋아지겠구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었겠죠. 박스권이니까요. 다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 검색기에 떴을 때는 이 시점에서 떴어요, 사실은. 이 시점에서 떠서 이때 들어갔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개인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저는 여기까지만 봤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왔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안 떨어졌네?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가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정점인 줄 알았는데 이때 주가 빠졌는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어랍쇼? 이거 봐라? 더 올라가네? 그래. 오케이.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8,000원에 먹고 나왔어요.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만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된다. 지지선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분봉에 대한 지지선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적당히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끊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일진전기죠. 일진전기는 좀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2월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나타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일진전기 이 종목을 공략은 못했어요. 공략은 못했지만 구리 관련해서 이구산업이랑 이제 다른 종목,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을 이제 좀 눈여겨 보았었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 종목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요 돌파 나온 시점, 요 이탈을 하지 않았죠. 다만 앞전에 구리의 가격대에서 요 지점이 이탈이 안 나왔어요. 박스권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가 갖춰지면서 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요 단기적에서는 여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여기거든요. 이때 충분히 들어갔을 때는 큰 상승, 100% 이상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거는 위치가 15,000원 밑에 부분이었는데 3만 원을 넘어갔죠. 그럼 100% 수익 충분히 단기적으로 나왔었을 법한 위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구리 가격과 상승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풍산 나왔었죠. 풍산도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48,000원에 들어갔어요. 48,000원에. 이때 보시게 되면 풍산이라는 종목이 월봉상 14년간 박스권이었어요. 14년간 박스권이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신고가를 쓰겠다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먹고 나온 위치가, 매도한 위치가 68,000원에 매도했어요. 68,000원에 매도했어요. 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수 있냐? 우선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게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종목을 찾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이슈. 이게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리고 어떠한 현상에 따라 틀려요. 뉴스가 먼저 나왔을 때는, 뉴스와 차트가 동행할 때는 이슈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차트가 나왔을 때는 차트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봤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는 거예요. 뉴스를 찾으면서 재료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하네?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혼합한다면 우리가 상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익 확률을 보다 업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결국에는 차트는 시장의 심리죠. 시장의 심리. 이게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부분. 매수가 강할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반대로 매도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할 거예요. 이 차트를 통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차트는 곧 심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심리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심리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면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슈를 찾는다. 이슈는 곧 재료다. 그리고 이 재료는 상승 모멘텀이다. 상승에 대한 이유다.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홀딩 혹은 매도, 이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를 보고 이게 단기적일 건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직 살아있는지 죽을 것인지. 죽었다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략을 하는데 이거를 길게 볼까 짧게 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들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매수 버튼 눌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가 어디가 됐던 간에. 다만 이제 전략적인 접근은 필요하겠죠. 전략적인 접근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혹은 물타기라고 하는 분할 매수들, 이러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까지 우리가 세워보게 되면은 보다 더 큰 수익으로 우리의 계좌에 자금이, 돈이라는 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